자, 원서 접수는 잘 하셨죠? 예. 이제 시험 다가왔습니다. 접수했으니까. 자, 18번 문제 가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자,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부동산 시장은 권리의 교환, 가격 결정, 경쟁적 이용에 따르는 공간 배분이라든지 또 의도된 상업 활동을 하는 그러한 장소를 말하는데 우리가 보이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보이스라는 학자의 부동산 시장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 개념입니다. 2번, 주택시장이 침체하여 주택 거래가 부진하면은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줘야 돼. 수요자 금융을 확대하여 구매력을 높여줌으로써 주택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다. 2번은 주택금융의 기능입니다. 2번은 주택금융의 기능이 나와 있고 3번,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통상적으로 주택 저당 대출 금리, 고정금리는 뭐보다 크다? 우리는 변동금리 주택 저당 대출 금리보다 높다. 이 3번 지문은 시험에 자주 출제합니다. 그러면 차입자가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습니다. 네 번째, 주택 저당 대출 기준 두 가지가 있죠. LTV 담보 인정 비율과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을 변경하면요, 뭐가 달라지면 대출금이 달라져요. 대출금이 달라지면은 주택 수요도 변화할 수 있다는 거. 자, 5번 정답인데, 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주택자금 공급시장이 아니라 주택자금 대출시장입니다. 주택자금 대출시장을 의미하고, 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은 주택자금 대출이 아니라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용보강이 일어나는 신용보증시장, 또 기타 간접투자시장, 간접투자, 펀드 이런 게 거래가 되는 간접투자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향후 시장에서의 이자율, 자, 이자율은 점차 인상될 것으로 예상. 자, 밑줄은 이자율은 점차 인상될 것으로 예상. 자, 요걸 보면 여러분이 뭘로 대출을 받아야 돼요? 변동금리로 받으면요, 차입자가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불리해요. 그래서 이때는 고정금리로 받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주택 구입 자금 수요자는 안정적인 직장에서의 급여 생활자로서 장래를 감안하여, 또 밑줄은 매월 융자 상환액이 고정, 밑줄. 이게 포인트죠. 융자 상환액이 고정된다는 것은 매월 어떻게 돼? 원리금 상환액을 동일하게 갚는다. 뭐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 공인중개사의 당신은 고객에게 어떤 대출을 권장하는 것이 타당한가? 고정금리 대출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시장에서의 이자율이 인상되는 추세를 보인다면은 변동금리 대출은 차입자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유리한 것이 아니라 불리하다. 1번 정답이고, 대출 이자율은 개인별 신용 위험도를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로는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입니다.
자, 고정금리 대출에서 조기 상환 위험은 어떻게 돼?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그에 따르는 조기 상환 위험은 대출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시중은행에서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CD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죠.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약 91%가 변동금리 대출인데, 여러분 어제 뉴스 보니까 은행 상반기 있죠? 상반기 6개월 동안 상반기 이자만 얼마인 줄 아세요? 20조라고 합니다. 20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가상금리 너무 높여서 뭐 이자를 받는다, 낮춰라 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자 수입이 장난이 아니에요. 변동금. 그럼 기준금리가 1.8%거든요, 지금. 그런데 왜 대출금리를 5% 받느냐 이거지. 1.8%인데 기준금리. 그러니까 가상금리가 몇 프로예요? 여러분 신용도 3.23%를 받는다. 옛날 과거에는 2% 정도 됐는데 너무 높인다. 그래서 지금 조사 들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 본인이 기준금리가 1.8%니까 대출 받으신 분이 있다. 주택담보대출. 너무 비싸다, 가상금리. 은행 가서 따져주면 좀 낮춰줘요. 정식으로 항의하면 낮춰줘요. 그래서 혹시 비싸면 가서 따져보세요. 아니, 따져야 뭐 낮춰주지, 뭐 가만히 있으면 낮춰줄까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하면 돼요. 금융감독원에 어떻게 돼요? 소비자보험원에 신청하겠습니다. 금리가 너무 비싸다고 하면은 다 주. 자, 22번 문제로 갑니다. 옳은 것은,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저당 원금은 대출금입니다. 여러분, 저당 원금은 대출금이고요. 이 대출금을 상환 기간은 만기죠. 만기로 나누어 일정하게 상환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금 상환액은 일정합니다. 그리고 이자는 매 기간 말 저당 원금이 아니라 저당 잔금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당 원금은 대출금이고요. 저당 잔금, 미상환된 원금이 저당 잔금입니다. 저당 잔금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1번 틀렸습니다. 저당 원금이 아니라 저당 잔금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자, 대상 부동산의 가능 총소득의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 가능 총소득 최단의 임대료 수입의 일정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추가 이자로 대출기관이 취득하는, 우리가 저당 대부를 말하는데,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분할 지분이라고 해요. 분할 지분. 증분이 아니라 지분으로 참여했다. 지분 저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할 지분 저당이 있고 분할 증분 저당. 여러분, 지분에 있어서 분할 증분이라는 용어가 있고 분할 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분할 지분 저당에 대한 설명. 2번. 거기 해설해 보세요. 이 대출 기간 동안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됐을 때 일정 기간 후에 대출자인 금융기관도 그 담보 가치, 부동산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가져갈 수 있는 저당 대출이 분할 증분 저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할 지분 저당, 증분 저당이 되고, 2번 설명은 지분 저당에 대한 설명. 이거 잘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 3번. 연금 저당은 역저당이라고 하죠. 우리 주택연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입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오랜 기간 동안 대출자로부터 매 기간마다 연금이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받는 것, 개념입니다. 정답.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은 상환 기간 동안 기간 초에는 이자 지불액이 많고 원금 지불액은 뭐다? 적지만 기간 말에 가까울수록 저당 지불액은 뭐예요? 여러분, 저당 지불액은 원리금 상환액을 말합니다. 자, 저당 지불액은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이 저당 지불액을 의미하죠. 또는 부채 서비스액인데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이죠. 이게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기간말 뭐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합니다. 초기부터 기간 말까지 일정한데, 시험 문제는 또 요 그림에서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자, 이자는 점점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감소를 하죠. 자, 우하향하는 곡선입니다. 곡선. 여기 이자, 지급, 곡선이고, 작년 시험에는 요 지문을 출제해서 원금은 어떻게 돼요? 원금은 첫 번째 달에 가장 낮아요. 낮은데 기간이 경과할수록 원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하죠. 그 지문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원금 상환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이고, 만기에 가까이 갈수록 원금 상환 곡선이 기울기와 이자 지급 곡선의 기울기는 뭐다? 급하고, 또 만기에 약 얼마죠? 만기에 약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대출금의 몇 프로? 대출금의 약 50%. 대출금의 약 50%가 상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 잘 이해를 하겠죠? 4번 틀린 지문. 5번 고정금리 저당 대출인 경우 시장 금리가 대출 이자율보다 높으면은 대출자는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니까 불리해요. 대출자는 불리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시장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는 높은 이자로 받기 때문에 대출자는 유리하고, 반대로 높은 이자로 갚는 차입자는 불리하겠죠. 5번 틀린 질문. 이미 저번 주에 배우셨습니다. 3번 정답입니다. 자, 23, 4번이 같은 내용인데 24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같은 의미인데 24번. 자, 원리금.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 자, 갑니다. 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3억 대출 받았다. 대출 이자율은 연 7%. 20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입니다. 매년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매년 상환하기로 했다. 매년 원리금 상환에 항상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먼저 이 원리금 상환액부터 먼저 구해야 돼. 매년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은 얼마냐? 그러면 지금 3억 원을 대출 받았는데 여기에 뭐를 곱해준다? 우리는 저당 상수를 곱해주죠. 여러분이 항상 대출금의 저당 상수인데 연 이자율 7%. 몇 년? 20년. 자, 그래서 항상 여기에 저당 상수를 곱해주는데 저당 상수가 얼마냐면 0.943993이 나왔죠. 요걸 3억에 곱해주면은 2,831만 7,900원이 지금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금액이 나와 있는데 1회차. 자, 첫 번째 해에 1회차에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된다? 이제 이자부터 먼저 구해야 된다. 이자 지급액은 항상 뭐에 해서 매 기간 말 융자 잔고, 아까 저당 잔금이라고 하죠. 융자 잔고를 저당 잔금, 융자 잔금, 미상환된 원금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아직 돈 안 갚았으니까 대출금이 얼마? 3억 원. 연 이자율을 곱한대. 자, 우리는 연간 이자율 몇 프로? 7%를 곱해줬더니 이자율은 항상 융자장고에 적용되고 그러면 얼마? 2,100만 원이 이자입니다. 그럼 이자가 나왔으니까 원금 상환액은 원리금 상환액 얼마죠? 위에 구해놨죠? 여기서 뭐를 빼주면 이자 2,100만 원을 빼주면 여기서 요걸 빼주니까 얼마? 731만 7천 얼마? 900원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자, 계산하는 방식. 그럼 2회차는 어떻게 구해? 2회차 이자는 그럼 1회차는 그렇고 그러면 2회차 이자를 구할 때는 융자장고는 얼마? 융자장고는 대출금액 1회차 원금 얼마 갚았죠? 731만 7,900원 갚은 거 빼면은 여기에 융자장고 여기에 몇 프로? 7%를 곱해주면 이자. 그러면은 두 번째 해 또 원금도 구할 수 있죠? 있죠? 원리금은 똑같아요. 요거는 똑같으니까 원리금은 늘 똑같으니까 원리금에서 뭐를 빼주면 돼? 원리금에서 이자. 이자는 어디? 요거 구한 요것을 빼주면 구하는 거예요. 2회차도 구하는 걸 알아둬야 돼요. 자, 25번. 다음 관로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 점차 그 부담액을 늘려가는 방식인데 이 장래 소득이나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출을 말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처음에는 원리금 상환액을 이렇게 뭐죠? 낮게. 그럼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점점 이렇게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높다가 5년이 지나면은 원리금 균등보다 더 높게 이렇게 간다. 이럴 경우를 우리는 뭐죠? GPM.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 또는 점증 상환 대출이라고 하죠.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점증 상환 대출 또는 뭐죠?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A는 됐고 B 원리금 상환 저 그림 보면 돼. 원리금 상환액은 매기 이렇게 뭐다?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은 원리금에서 이렇게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 기간마다 뭐 다르죠? 매 기간마다 우리가 다른 방식은 바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그래서 정답은 3번 정답. 자, 26번. 상환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적으나 차입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하는 저당 대부 방법은 1번 점증 지불 저당. 점증 지불 저당을 점증 상환 대출 GPM이라고 합니다. GPM. 자, 27, 8, 9가 다 같은 문제인데 우리는 29번 문제를 한번 가겠습니다. 다 같은 문제입니다. 자, A씨는 주택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다. 은행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9회차에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과 13회차에 납부하는 이자 납부액을 순서로 나열하라.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5%인데 대출 기간 만기는 20년. 원리금 상환 조건은 뭐죠? CAM. 무슨 조건?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에요. 연 단위로 기말 상환, 연 단위로 상환합니다. 그래서 매년 원금 상환액은 아까 우리 22번 문제 풀 때 했었죠. 매년 원금 상환액은 대출금을 다른 말로 뭐죠? 융자 원금 또는 저당 원금이라고 하죠. 대출금 얼마? 지금 5억 원을 대출받았고 대출 기간이 바로 만기죠. 대출 기간이 융자 기간, 저당 기간, 전체 상환 기간 만기인데 만기는 몇 년? 20년. 나눠주면 돼. 그러면은 얼마? 첫 번째 해에 얼마 나온다? 2,500만 원. 그러면 두 번째도
2,500만 원입니다. 그럼 8년 또 2,500만 원. 9년 차에도 2,500만 원. 자, 12년 차에도 2,500. 13년 차에도 2,500이에요. 자, 마지막 만기 20년에도 2,500. 여기서 아는 것은 매년 갚아나간 원금 상환액은 2,500만 원으로 뭐하다? 동일하다. 그래서 원금 상환 곡선은 만기까지 이렇게 일정하다. 자, 이렇게 만기까지 일정하기 때문에 수평선이 나옵니다. 원금 상환 곡선이 수평선이 되는 게 바로 원금 균등. 여기와 다르죠. 원리금 균등과 수평선입니다. 자, 그럼 이자는 어떻게 구하죠? 이자는 항상 뭐에 대해서 매 기간마다 융자 잔고 미상환된 원금에 뭐를 곱해주면 이자율을 곱해줍니다. 이자율은 항상 융자 잔고에 적용돼요. 근데 지금 요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몇 년 차에 구해야 돼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9년 차. 여기서 구해야 돼요. 9년 차에 융자 잔고 얼마? 8년 동안 돈 갚았어요. 2,500만 원 곱하기 8. 돈 갚았어요. 2억 갚았습니다. 2억. 그러면 8년 차까지 돈 갚았으니까 융자 잔고는 얼마? 2억 원. 그럼 융자 잔고는 3억. 2억 갚았으니까 3억 원 곱하기 연 이자율 몇 프로? 5%. 그러면 얼마죠? 3억에 10% 하면요. 얼마? 3천만 원인데 5% 하니까 1,500만 원. 그러면 합치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냐면 4천만 원이 나와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어느 쪽? 13회차 요걸 구하는데 원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구한다? 이자. 그럼 또 몇 년 돈 갚았어요? 12년 갚았어요. 3억. 2,500만 원에 12를 곱해주면 3억 갚았으니까 융자 잔고는 얼마? 2억 원. 2억 갚았으니까 융자 잔고는 2억에 몇 프로? 또 5% 곱해주면은 얼마죠? 1,000만 원. 곱해주면 여기 1,000만 원이죠. 이자 1,000만 원. 그러니까 4,000만 원과 1,000만 원. 이게 정답. 1번. 자, 여러분 융자 잔고가 얼마씩 줄어들어? 원금 상환액만큼 줄거든. 처음에 얼마? 처음에 돈 안 갚았으니까 5억. 그 다음에 4억 7,500 이렇게 오거든요. 그럼 이자는 이렇게 와요. 처음에는 대출 실행 시점이 얼마? 5억. 1년째 4억 7,500. 그 다음에 4억 5천. 만기 되면 돈 다 갚았지 뭐. 이런 형태.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로 와요. 예? 이건 뭐다? 융자 잔고가 그래요. 융자 잔고. 융자 잔고가 이렇게 오면 이자는 어떻게 와야 돼? 이자도 얼마씩 줄어들어 지금. 요거 원금 상환액만큼 융자 잔고도 일정액씩 줄어드니까 이자도 일정액씩 줄어들어. 처음부터 이렇게 점점 이자가 이렇게 일정액씩 줄어들어요. 융자 잔고가 2,500만 원씩 줄어드니까 이자도 일정 금액씩 줄어들어서 우하향하는, 일정 금액씩 감소하니까 우하향하는 뭐도 직선의 형태로 와요. 자, 이런 그림이 나와야 뭐가 돼? 바로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대출금이 있어요. 자, 여기 대출 받은 금액입니다. 대출 시점에, 자, 여기가 융자 잔고, 대출 잔액 또는 저당 잔액이라고 해요. 저당 잔금, 융자 잔고, 미상환된 원금인데, 자, 만기가 오죠. 자, 이렇게 뭘로 간다?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오는 거. 대출 실행 시점의 대출금에서 일정 금액씩 줄어들어서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가 바로 뭐죠? 우리는 뭐가 돼?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그리고 이런 형태로 내려오죠. 원리금은 처음에 원금이자는 가장 많고
원금은 똑같은데 이자가 일정 금액씩 줄어드니까 원리금도 일정 금액씩 이렇게 감소하는, 이게 바로 뭐죠? 원금 또 균등 분할 상환. 자, 원금 균등 상환을 뭐라고 하죠? CAM.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원리금 균등은 원금은 이렇게 적게 갖고 처음에 이자는 많거든요. 원금은 적다 보니까 이런 형태. 자, 이런 형태 곡선으로 오는 게 바로 융자장고가 이렇게 오는 게 CPM. 그럼 GPM은 어떻게 돼요? 초기에는 V 상환으로 인해서 이런 형태 오는 게 GPM이에요. 그래서 GPM일 때는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지금 상당히 적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10만 원이고 이자 지급액, 대출받은 금액은 이자 지급액은 100만 원인데 원리금 상환액을 상당히 낮게 잡기 때문에 이자 지급액도 감당 못해요. 90만 원도 차이가 있어요. 이걸 어디에?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 금액에 90만 원을 더해버려요. 더해버리면은 융자 잔고가 초기에 오히려 대출금보다 어떻게 돼요? 많아지는 상태. 이 융자 잔고가 초기에, 자, 초기에 보면 융자 잔고가 요 대출금보다 많아지는 무슨 상태? 이것을 부 마이너스 상환이 나타날 수도 있다. 뭐가? GPM이. 자, 그럼 GPM에 있어서 잘 보고, 또 여기 초기에서 초기를 또 시험에 자주 내니까 확인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29번에 1번이 정답이고 30번 이런 문제는 우리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30번 출제는 저희들이 만약에 하면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두 개를 이용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A 금융기관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두 방식에 의해서 구한 첫 번째입니다. 월 불이백의 차액을 구한다. 자, 주택 가격 6억인데 담보 인정 비율은 50%. 그럼 대출은 얼마 받았죠? 3억. 6억의 반, 3억 원이 대출금. 자, 대출 조건은 매월 말 상환하는데 대출 기간 30년, 대출 기간은 연 6%인데 월 0.5%입니다. 월 저당 상수 주어졌고요. 자, 원금 균등 분할은 얼마?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 보세요. 3년 거치 후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하며 거치 기간 동안에는 뭐만? 이자만 지급한다. 그럼 첫 번째, 지금 요걸 구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월 불이백은 얼마? 첫 번째 월 불이백은 3년 동안 뭐 한다? 거치 기간 동안에 뭐만 지급한다? 이자. 그러니까 첫 번째 월 불이백은 이자지 뭐. 이자. 첫 번째는 이자밖에 안 내요. 거치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내는데 대출금은 얼마? 대출금 3억 원에 뭐를 곱한다? 월 이자율. 월 이자율 0. 몇 프로? 5%. 곱해줬더니 얼마? 150만 원이 첫 번째 월 불이백. 자, 여기에 대해서 CPM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거치 기간이 없어요. 거치 기간이 없으니까 첫 번째 월 불이백은 대출금 얼마죠? 3억 원에 뭐를 곱한다? 월 저당 상수. 월 저당 상수를 곱한다. 이게 0.00643이 주어졌어요. 월 저당 상수 주어졌거든요. 자, 요걸 곱해줬더니 이제 얼마 나오죠? 우리가 32,900원이 나와요. 그럼 요 차액이 얼마?
월 불이백의 차액은 얼마나죠? 432,900원이 차액. 자, 이런 문제를 두 개를 이용한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이런 게 이제 본 시험에 이제 출제 예상이 된다. 2번 정답. 32번 문제로 갑니다. 자, 32번 문제.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점증 상환 대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초기에 자금 회수가 늦다 하면 안 돼. 빠릅니다. 자, 요거 보세요. 자금 회수는 요거 갚는 걸 봐야 돼요. 자, 원금 균등은 이만큼 갚았고요. 원리금 균등은 이만큼 갚았고, GPM은 마이너스 상환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가 빨리 갚아? 자금 회수. 금융기관 입장에서 자금 회수는 원리금 균등이 GPM보다 많이 갚았죠? 원리금 균등이 빨라요. 자금 회수가 늦다 하면 안 돼. 빠르다. 2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 동일한 금액입니다. 개념 맞습니다. 2번 정답. 점증 상환 대출은 미래 소득이 보장되는 젊은 부부 소득 계층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 불리한 것이 아니라 유리한 상환 방식. 왜?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처음에 낮기 때문에. 네 번째,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의하면 대출 기간 중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 중 대출 원금 분할 상환액 규모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난다. 그래서 틀린 질문. 점증 상환 저당 대출은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는 유리하지만 긴 사람은 나중에는 원리금 상환액 부담이 점점 높아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불리해요. 예? 2번 정답입니다. 33번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 요거죠.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어디가?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뭐야? 많습니다. 1키어 틀린 지문이죠. 맨 끝에 크다 하면 안 돼. 작다 해야 맞고. 미래에 소득이 감소한다. 자, 여러분 미래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건 점점 원리금이 줄어드는 무슨 방식? CAM. 2번은 CAM입니다. 2번도 틀렸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인 경우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은 어떻게 이렇게 점차 뭐한다? 감소한다. 디귿 맞고. 네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액은 점차적으로 뭔다? 늘어난다. 디귿, 니을이 맞습니다. 5번 정답. 자, 34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 저당대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자인 금융기관 측에서 볼 때는 원금 회수 위험이 어떻게 돼요? 원금 회수 위험은 뭐죠? 자, 돈 많이 갚았잖아요. 자, 보세요. 돈 요게 많이 갚았죠? 요거 두 개는 적게 갚으니까 어리가 빨라. 원금 회수 위험은 돈 많이 갚으니까 미상환된 원금이 적은 원금 균등 상환이 상당히 어떻게 낮아요. 위험은 낮습니다. 가장. 그래서 1번 맞는 질문. 2번 점증 상환 대출 방식은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이 뭐보다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보다 낮죠. 처음에 왜? 차입 초기의 부담은 마이너스 상환이니까 부담이 없지 뭐. 응? 응? V 상환이니까 낮습니다. 크다 하면 안 돼. 작다. 변동금리 대출 방식은 대출자 측에 발생할 수 있는 금리 위험을 차입자에게 뭐다?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서 초기에는 원리금 지불액은 뭐다? 작죠? 이렇게 맞는 질문. 점증 상환 저당 대출은 우리가 미래에 소득이 증가가 예상되는 신혼부부, 젊은 소득 계층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2번은 크다 하면 안 되고 작다. 마이너스 상환입니다. 자, 이 36번으로 갑니다.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비교 설명인데 우리가 틀린 것을 찾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틀린 거. 대출 기간 초기에는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많아요. 1번 맞는지 뭐. 2번 대출자 입장에서 차입자에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하는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는 돈 많이 갚죠. 초기에 많이 갚으니까 원금 회수 측면에서는 보다 안전합니다. 보다 안전하다는 것은 위험이 낮다는 거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원리금 상환액이 요것보다 여기 낮으니까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한 것은 뭐다? CPM. 여기 3번 설명. 4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인데 36번에 4번을 보시면 이 얘기거든요. 초기에 원리금에서 뭐가 차지한다? 이자. 자, 이 초기에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CPM과 CAM을 보면요. 처음에는 이자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동일한 대출 금액 어떻게 돼요? 동일한 대출 금액에 대해 대출금도 같고 연이자율도 같으면요. 처음에는 어떻게 돼? 이자는 똑같아요. 이렇게 우하향 직선은 CAM이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자, 이런 형태로 내려오는 게 뭐죠? CPM이에요. CPM.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자가 같거든요. 이자가 돈 아직 뭐에 안 갚았기 때문에. 그럼 처음에 이자가 같으니까 요거 1 이자가 같아. 숫자로 표현하자. 그러면 원리금 어디가 많아? 저기서 초기에 원리금은 원금이 많아? 원리금 균등이 많아요? 저 왼쪽 그림 보니까 원금이 많죠? 그럼 여기가 4라고 여기는 2라고 하면은 2분의 1이 커요? 4분의 1이 커요? 2분의 1이 크지. 그래서 이 초기에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보다 크다. 여기가 4번 설명. 5번 요거 한 5번 출제했습니다. 중도 상환 시에 차입자가 상환해야 하는 저당 잔금. 자, 저당 잔금 요거. 자, 중도 상환 시에 차입자가 상환해야 되는 저당 잔금이 가장 낮은 거 뭐죠?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보다 원금 균등이 가장 낮습니다. 5번 정답. 자, 37번.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1회차 월 불이백은 동일이다. 월 불이백은 동일. 이게 틀렸죠? 뭐가 돼? 이자가 동일합니다. 두 개는요. 이 첫 번째 이자가 동일하지. 월 불이백은 어디가 많아요?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많아요. 그래서 틀린 지문. 2번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금리 이자율이 같고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유리가 아니라 불리하죠. 왜? 차입자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으로 인해서 차입자가 돈 갚을 능력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은 낮아지지. 돈 갚을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낮아진다. 자,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은 차입자가 아니라 대출자에서 차입자에게로 전가가 됩니다. 틀렸고 5번 정답이죠.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에 어디가 적어요?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뭐 적죠? 여기 5번 사연. 5번 정답. 자, 39번으로 갑니다. 자, 기억 보세요. 차입자의 첫 해 월 불이백이 가장 적은 거. 자, 월 불이백이 첫 해 가장 적은 건 뭐죠? GPM. GPM. 기억은 GPM.
니은갑니다. 첫해 월 불이백 납부 후 만기 전에 중도 상환할 경우에 미상환 대출 잔액은 뭐죠? 미상환 대출 잔액은 미상환된 원금이 가장 적은 거 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1번 정답. 자, 40번 문제. 자, 거의 박스 안에 대출 초기 갑니다. 차입자의 소득. 자, 거기 40번 문제 보시면은 대출 초기에 차입자의 소득 DTI가 나오거든요. 차입자의 소득에서 저당 지불액. 여러분, 저당 지불액은 뭐예요? 원리금 상환액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거. 여기 보세요. 소득 중에서 저당 지불액, 원리금 상환액이 초기에 세 개 중에 가장 낮은 건 뭐죠? GPM. GPM이 답이고, 두 번째 중간 갑니다. 주택가치 대비 저당 잔액 비율. 이것은 뭐죠? LTV죠. LTV인데 대출 중간에는 대출금이 아니라 뭐다? 우리는 미상환된 원금이에요. 이게 가장 뭐한 거? 가장 높은 상환 방식. 그러면은 요거죠. 주택 가격 대비 저당 잔액이 세 개 중에 중도 상환액이 가장 높은 거 뭐? 또 GPM, 또 GPM입니다. 세 번째 말기로 갑니다. 차입자의 소득에서 저당 지불액이 가장 낮은 것. 자, 말기로 가까이 갈수록 가장 낮은 거 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1번 정답. 자, 41번. 대출 실행 시점의 총부채 상환비를 가장 높다. 여기 여러분, 요게 가장 높아요. 예? 대출 실행 시점이 가장 높다는 것은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이 가장 높은 거 뭐예요? 저 그림에서 아까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자, 쉼표 다음으로 갑니다. 대출 실행 후에 10년이 되는 시점에 대출비율이 가장 낮다. 만기는 몇 년? 20년. 20년의 반, 중간이죠. 대출 중간에 대출비율이 가장 낮다는 것은 주택 가격에 대해서 저당 잔액이 가장 낮은 거. 중도 상환 시점에 저당 잔액이 세 개 중에 가장 낮은 거 뭐? 원금. 둘 다 왼쪽 쉼표 오른쪽 둘 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3번 정답. 자, 43번. 주택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원금 균등식 저당 대출은 원금을 매월 균등하게 상환하죠. 이렇게 균등하게 상환을 합니다. 이자는 감소하는 원금 기준으로 매월 상환하므로 원리금은 뭔다? 체감. 원리금은 점점 감소합니다. 체증이 아니라 체감합니다. 1번 정답. 원리금 균등식 저당 대출은 전체 대출 기간 중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매기간 동일하죠. 근데 원금 상환액은 체증하고 이자 지급액은 체감합니다. 원리금 체증식 저당 대출은 대출 후 일정 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액이 점차 증가하는 상환 방식입니다. 대출 원금 회수가 가장 빠른 거. 여러분, 원금 회수가 가장 빠른 건 파란 거. 미상환액이 적은 거죠. 파란 게 가장 빠르고 가장 늦은 건 빨간 거. GPM. 그리고 마지막 첫 해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큰 거. 첫 해에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큰 거 원금 균등. 가장 작은 것 GPM. 4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 기업이 구조 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개발, 관리,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뮤추얼 펀드로서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명목 회사.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기업 구조 조정. 자, 1번은요.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이것은 한시적이다. 영속적이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요. 기업의 구조 조정,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시적이고 소액 자금을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운영돼.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운영되는 한시적입니다. 1번 기업 구조조정입니다. 1번 틀렸고 2번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과 같이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개념이고요. 3번 코픽스는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대출 기준금리입니다. 기준의 밑줄. 이전에 CD 금리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말, 2012년도 말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대출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이 동일하다. 변화가 없다. 동일한 형태로 시장 금리의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 시에 확정된 이자율이 만기까지 계속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인데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왜? 차입자에게 전가하니까. 자, 우선 44번 문제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잠시 쉬고 여러분이 50번 문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